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방송에서 아주 집밥 열풍이 아주 대단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고요. 주말에는 또 외식을 가족들이 많이 함께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할 기회가 많은데 이게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식을 하되 좀 건강을 생각하면서 한번 외식을 하게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외식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점이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외식할 때는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음식들이 그냥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한번 오늘 나가서 좀 잘 먹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먹는 양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네네. 먹는 양이 많다 보면 그에 따른 열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주된 요리 이외에도 뭐 샐러드도 먹게 되고 각종 음료수라든가 디저트나 이런 걸 먹다 보면 평소에 집에서 그냥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열량과 맞아요. 함께 또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이라든가 나트륨 성분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외식할 때는 음식의 열량 그리고 그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나 지방 함량을 꼭 반드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뭐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뭐 외식을 하게 되면은 오늘 한번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어보자 하면서 네, 뭐 네. 쭉 먹는데 내가 낸 거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이러면서 먹는데 네. 실제로 이 과식을 하게 될 위험이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보고가 발표된 바가 있는데 한국 사람 성인들이 대개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토요일에 먹는 열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대개는 라면이라던가 닭튀김이라던가 아니면 탄산음료를 주로 많이 먹게 되는데 네. 그 음식의 소비량이 평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개는 주말에는 이제 그런 외식도 많이 하지만 대개 아까 말씀드린 닭튀김 같은 배달 음식을 많이 그렇죠.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치킨, 그러니까 닭고기 이제 네. 튀긴 음식들입니다. 네. 근데 그 닭고기 튀긴 거 한 마리가 한 2,000칼로리 정도까지 가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성인이 섭취하는 권장 열량이 하루 섭취 권장 열량이 거의 이제 거기에 맞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닭튀김을 먹을 때는 그걸 밥으로 먹기보다는 간식이라던가 안주로 많이 먹게 그렇죠. 되죠. 네네. 그렇게 되면 기본으로 먹는 밥이랑 그걸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열량과 지방과 다른 불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되게 음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게 해야 되니까 좀 더 달고 좀 더 맵거나 짜거나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은 음식 식재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가능하면은 뭐 기름을 사용해서 튀기거나 볶거나 한 것보다는 굽거나 찌거나 하는 식재료 활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피자를 먹게 되면 대개 어떤 피자를 드세요? 구운 거를 얇은 피자 좋아합니다. 네. 토핑 많이 들어간 거 네, 저는 그런 거 가능하면 이제 좋아하는데. 피자 이렇게 두꺼운 거 많이 드시잖아요. 예. 팬으로 된 피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팬으로 된 두꺼운 피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얇은 구운 피자가 좋고 가능하면 거기에 채소 같은 게 많이 얹혀진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기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 크기가 큰 걸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햄버거도 고기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새우라던가 아니면은 닭고기를 하더라도 튀긴 것 말고 이제 그 구운 닭고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재료를 좀 바꿔주실 그러니까 선택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고요. 똑같은 냉면이라 하더라도 물냉면보다는 비빔냉면이 열량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양념에 들어있는 각종 양념들이 이제 열량을 칼로리가 높이거든요. 훨씬 네, 높군요.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긴 연휴 동안에 닭을 꼭 시켜 먹으려고 리스트 중에 있었는데 네.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구운 닭고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네, 직장인들이 사실 거의 매 끼니를 외식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외식 중에서도 회식, 저녁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저녁 네. 회식도 외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식이 많을 경우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회식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점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내식당에서 먹거나 아니면 드시더라도 이게 배가 너무 부르면 안 되니까 뭐 분식점이나 이런 데서 드시게 되는데 문제는 밥은 간단하게 먹게 되는데
디저트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 먹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예. 되게 거기 생크림이 막 얹어져 있고 맞아요. 이제 기름기가 많고 당분이 많은 걸 드시잖아요. 시럽도 많이 넣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요즘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싸다고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밥에서 먹은 그 끼니에서는 열량 섭취가 많지 않은데 오히려 디저트에서 열량을 훨씬 더 많이 섭취를 해서 어떤 음료수는 밥 한 공기에 맞먹는 열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되게 이제 저녁에 회식이 잦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을 해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회식이 많으면 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술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실 때 먹는 안주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되게 술자리에서는 식사 안 하고 그냥 바로 술을 같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주를 거의 밥이랑 똑같이 해서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식을 할 때 과음 과식을 피하려면 가능하면은 술을 드시기 전에 가볍게 식사, 요깃거리를 하시고 배를 약간 채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술을 드시되 안주를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나 이렇게 열량이 낮은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듣는 내내 굉장히 찔렸습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식욕이 굉장히 네. 당기는데 지금도. 근데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이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서 패밀리 레스토랑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면 먹을 게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이 열량 높은 음식을 찾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되게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세트 메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도 무슨 정식 그러면서 일반 주된 요리 이외에 나머지 다른 요리들을 이렇게 합쳐서 파는데 그게 각각을 합친 값보다는 훨씬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트 메뉴에 함정이 있는데요. 되게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양식당에서는 빵 같은 거 많이 먼저 드시잖아요. 그러면 빵 하나가 거의 한 50에서 100칼로리 정도 되는데 되게 빵 하나만 먹지 않고 한 두세 개 먹게 되고 거기에 잼이라던가 아니면 버터를 발라 드시면 훨씬 많은 열량을 섭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빵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다 보면은 샐러드나 주요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저트까지 드시죠. 케이크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영양 과잉이 너무 심해지는 거고요. 햄버거의 세트 메뉴를 보면 우리가 햄버거가 몸에 나쁘다고 하지만 햄버거 하나만 보면 열량은 거의 한 500칼로리가 넘지 않습니다. 한 3, 400칼로리인데 일반적으로 물론 일반적인 크기에 네.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세트 메뉴를 먹게 되면 우리가 거기 뭐 감자튀김도 먹고 그렇죠. 콜라도 먹고 하다 보면 거의 뭐 800에서 1500칼로리까지 열량이 높아지고요. 이 햄버거 세트 메뉴는 또 나트륨 함량이 훨씬 지게 되기 때문에 거의 900mg에서 뭐 2000mg까지도 네. 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각종 식당에서 이제 열량이라던가 각종 영양소를 표시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걸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샐러드가 몸에 좋다고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샐러드를 드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드레싱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 아하. 또 마요네즈 드레싱은 훨씬 더 열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드실 때 안에 뭐 그 닭 튀김이 들어가 있다던가 네. 베이컨이 들어가 있다던가 치즈가 들어가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또 열량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아하. 그걸 식전 요리로 먹게 되면 거의 주된 요리만큼이나 열량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건강을 위해서 외식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되게 이제 외식할 때 먹는 양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채소 같은 것들을 미리 먹어두면 배가 좀 불러서 양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각각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염분 섭취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이라던가 찌개나 전골이나 이런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그 이외에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식사 조절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떼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음식을 뭐 단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음료수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쉽지 않겠지만 건강에 살려면 또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몸이 그렇게 뭐 하셔야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외식할 때는 나트륨 함량 고려해서 드시고요. 평소보다 양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